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작품은 바로 로알드 달의 책 마틸다인데요. 이 책은 영화랑 뮤지컬로도 많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장르로든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책을 읽기 전에 영화나 뮤지컬로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다 영화, 책, 뮤지컬 다 처음이에요. 레옹과 마틸다만 알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마틸? 네, 그 마틸다만 알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책 읽었었고 뮤지컬 영화 봤고 뮤지컬은 클립으로만 넘버만 다 봤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책은 한 번도 안 봤고요. 완전 어렸을 때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영화. 되게 옛날에 나온 영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뮤지컬 영화로 맞아. 하나 나왔길래 그걸로도 처음 봤어요. 그걸로 뮤지컬로는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러면 이제 1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내용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인물들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인 마틸다에게 적대적인 인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틸다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적대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이 있죠. 이 인물은 크런챔 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자 마틸다의 담임인 하니 선생님의 이모로서 학교에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독재자 같은 존재죠. 저는 사실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영화랑 진짜 똑같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묘사도 되게 흡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그래 영화가 진짜 잘 구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봤으면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진짜 거대해요. 맞아요. 혹시 그림 있는 책 보셨어요? 네, 저도 그림이 있었는데 뾰족뾰족한 느낌. 그리고 거대했어요. 맞아요. 이 표현도 되게 거대하다고 거구라고 나오고 그리고 되게 배가 똥똥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런 분이다? 바로 학부모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바로 기죽었을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렸을 것 같아요. 빼미님 찾아보고 계셨나요? 네. 왜냐면은 그 사파가 뭔가 먼저인지 영화에서 구현된 거를 그 뒤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판수에 따라 추가된 건지 궁금했는데 초판부터 이제 사파와 함께 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걸 베이스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약간 악마? 악마? 그러니까 악역? 악역. 악역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뚱뚱하고 약간 괴팍하게 만들어 놓거나 깡 말라서 맞아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근데 이 선생님의 성향상 그리고 아이들을 막 던지고 막 날리고 그렇죠. 하면 아무래도 그 전자 괴력 있는 그쵸. 악당 악역 쪽이 맞는 것 같아서 이미지엔 잘 들어맞았다. 그게 비록 무서울지언정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 삐쩍 마른 실패한 과학자 느낌이었으면은 애들 못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 맞아요. 악역의 전형처럼 느껴졌어요. 말하다 보니까 제가 서양의 애기 엄마였으면 그 우리는 애기들 혼낼 때 이놈 아저씨 온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이 진짜 너네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할 법한 그 전형적인 악역의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비유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트런치블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이면서 또 동시에 아이들을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난 작은 애기들이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애들을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두 분은 뭔가 추측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직업이 적성에 안 맞으면 좀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계속 거기 이 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계속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뭔가
애기들은 귀찮아라고 약간 단정 지어놓은 느낌? 아이들을 싫어하는 이유. 뭔가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실제로 그러지 않지만 그냥 고함을 쳐버리고 싶다거나 나도 책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다거나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그런 거를 구현한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 봐서 악당처럼 그려졌지만 사실 선생님의 그 숨기고 숨긴 내면의 교사의 그런 악기질을 가장 증폭해서 보여주려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나? 여기 학교 학생들은 악마가 아니라 되게 천사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로만 구성이 됐지만 실제 그쵸.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걸 리버스인가 이런 추측? 아니 이 대사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나는 애들이 싫어 이러니까 어떤 반 학생이 하지만 교장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아이였어요 이런 말 하니까 난 어렸을 때도 작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뭐 컸어, 뭐 어린이가 아니었어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런 걸 봐서는 뭐지 어린이한테 대인 게 맞나? 어린이가 싫었나? 혹은 한희 선생님이 어린이였잖아요. 어린인데 얘를 떠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한희 선생님의 반영이 돼서 애들을 싫어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작고 힘없는 거에 대한 싫음 같은데요? 나약한 걸 싫어하는 걸 같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틸다에게 적대적인 인물은 마틸다의 부모님인 원무드 부부가 있죠.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업가인 척하는 사실은 사기꾼이죠. 그런 아빠랑 빙고에 빠져있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엄마입니다. 이 두 부부가 진짜 답이 없는 그쵸. 부부라고 금쪽 생각을 부부죠. 해요. 네, 진짜 이거 오은영 박사님이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송에 못 나갈 정도일 것 같은데. 바로 잘려가지고. 시가. 근데 이제 사실 마틸다가 오빠가 있죠. 오빠가 있고 얘는 여동생인데 마이클이었나요? 그쵸. 근데 이 부모님은 마이클만 되게 예뻐하고 마틸다는 또 되게 안 예뻐해요.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처음에는 마틸다가 친자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친자식이에요. 근데 마틸다만 되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지. 똑똑해서? 아니,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바보가 아니라서? 그쵸. 그 막 마틸다 이 중고차를 자기가 어떻게 팔았는지 뭔가 그런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비법을 말할 때 오빠는 뭐라고 안 하지만 마틸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런 반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 워무드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린다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얘네가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바보 같고 사기꾼이고 그렇지만 워무드 부부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정말 짱이고 엄청난 그치. 사람인데 나 진짜 사업가인데. 그렇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저 하찮은 것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랑 캐릭터 해석이 조금 다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좀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현실에 그냥 수긍하거나 그럼 정신 승리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부도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다. 난 사기꾼이다 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른 말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버튼이 눌리는 거죠. 분노 버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바른 말로 하는데 심지어 그게 내 애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위계 질서에 대한 것도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틸다에 대한 화풀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얘가 똑똑하니까 그리고 얘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천재죠. 또래보다 월등히 똑똑한 애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그런 그걸 뭐라 열등감? 그러죠? 열등감을 자식에게 느껴서 그걸 맞아. 화풀이한 게 맞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두 부부한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희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마틸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나서 아 이거는 부모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방문을 했을 때 그 엄마인 원무드 부인이 TV를 보면서 그 한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외모는 책보다 더욱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외모를 선택했고 당신은 책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누가 더 낫죠? 물론 나예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머리가 비었다. 골이 빈 엄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무래도 이게 옛날 책이니까 그 시절의 뭔가 아내상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 봐도 너무 이거는 생각이 없는 말이다. 그쵸. 작가도 그걸 노리고 이런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요? 풍자의 느낌으로.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그쵸. 느껴질 때가 좀 있어서. 이 외모랑 책을 비교한 게 되게 자기 자식인 마틸다랑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마틸다는 책을 중요하게 그러네요. 생각해서 책을 읽고 똑똑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간극이 좀 더 잘 드러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뭐 외모와 책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외모를 선택한 내 인생이 책을 선택한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식에게 나쁜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 뭐 이 말 자체로는 뭐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사상으로 살 수도 있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을 온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그렇죠. 자식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자식을 이렇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많이 안타까운 세계관 속에 살고 있구나 마틸다가. 진짜 약간 슬프네요. 교장 선생님과 부모가 마틸다에게 적대적인 인물이라는 게 되게 그러네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슬픈 어조로 안 쓰여져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엄청나네. 소설 중에 진짜 탑 3로 맞아요. 비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린 학생한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 사람들만은 사랑해줘야 되는 맞아요. 가장 전선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마틸다를 싫어하는 그런 슬픈 상황이네요. 그치만 또 마틸다한테 우호적인 인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희 선생님인데 이제 마틸다의 담임 선생님이자 트런치블 교장의 조카로 나오죠. 저는 이 한희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마틸다에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마틸다의 이 천재적인 능력을 사실 발견해준 사람이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 말고는 없었는데 그 사서 선생님도 뭔가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어요. 딱히 아 이걸 내가 뭐 부모한테 알리거나 이렇게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묘사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펼치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능력을 알아봐줬죠. 그리고 나중에 초능력을 마틸다가 가지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마틸다가 말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또 한희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트런칩을 교장 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해왔고 또 그녀에게 벗어나서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한희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마틸다랑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마틸다는 애잖아요. 애인데 정신적으로는 되게 어른스럽고 똑똑하고 그 어른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근데 한이는 어른이지만 뭔가 이모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이 반대되는 성향이 오히려 둘을 더 뭔가 끈끈하게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두 분이 느낀 한희 선생님의 캐릭터는 좀 어떤가요? 일단 둘이 서로 단점을 극복하는 관계여서 좀 더 애틋하고 지금 좋은 관계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이 완전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한희 선생님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마틸다 같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틸다 같은 아이였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의 뭔가 어린
오히려 어른이지만 그래서 더 멘탈적으로는 어려진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틸다는 한희 선생님이 있었지만 한희 선생님한테는 그렇죠. 한희 선생님 같은 어른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틸다보다 더 또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한희 선생님의 캐릭터가 어떤지 질문 주셨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어떻게 마틸다를 도와줄 결심을 한 건지가 신기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모에게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 뒤에 나오겠지만 학생들을 제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학생들을 제압한다기보단 그쵸. 학생들의 통제해주는? 대변에서 어. 근데 어떻게 마틸다의 부모와 이제 대적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마틸다랑 같은 편에 서서 음. 이렇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싸울 결심을 하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틸다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선생님이 좀 자기가 못했던 거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의 힘을 빌려서 좀 어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내가 해주긴 하지만 심적 의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정신적 리더는 사실 오. 마틸다다 이 둘의 맞는 관계에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강해 보였기 때문에 어린애지만 얘를 앞세워서 앞설 때보다 용기를- 의지했다 그쵸 정신적으로. 의지했다. 그래서 그 한희 선생님이 마틸다 아버지 그 가정 해리? 방문했을 때 막 엄청 세게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TV나 보고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자식한테 관심이 없냐 막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한희 선생님이 맞아? 좀 뜨악했던 장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틸다랑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선생님이.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좋은 관계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에게 뭐 있겠죠? 둘러보면 아 여기 2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반응이 웃기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진심으로 말했는데 너무 늦었대요. 감사합니다. 아니 빼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애들 수업에 참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 막 솔직히 말하면 학대죠 그거는 학대하는 장면에서 한희 선생님이 막 말로는 막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해요 그 상황을. 이런 선생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생님이 이런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못하는 게 솔직히 선생님으로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학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한희 선생님을 넘어서 이 학교에 이 교장쌤 말고도 선생님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은 이 사람 하나를 대적하지 못하지? 선생이면 애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물론 전 선생님이 아니어봐서 모르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한희 선생님의 잘못인가 아니면 학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학대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한희 선생님은 그런 뭔가 수동적인 인물이 된 거에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당하는 아이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너네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말하잖아요. 심기 건들지 말아라. 그게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럼 강자를 대할 때 강자가 부당한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최대한 그 요구를 맞춰서 뭔가 입맛대로 행동을 해줘야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명백한 잘못이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의 잘못이냐면 뭐 어떤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가해자의 잘못이라기보다 방관자의 잘못에 가까운 잘못. 그러나 그치. 그것도 잘못이다. 맞아요. 네,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교사라는 거는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호해주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해서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영화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왜 저래? 라는 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네, 왜냐면 여기서는 납득이 됐어요. 저 행동이. 여기서는 선생님들도 솔직히 못하게 저렇게 무대뽀로 나오는데 교장이
뭐 어떻게 해? 키가 좀 더 크다고? 나이가 좀 더 있다고? 근데 트렌치블은 키가 크다거나 나이가 있다거나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아 그쵸. 애들이랑 다르게 안 보더라고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세계관 속에서는 사실 이런 선생님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좀 납득이 됐어요. 시청자로서. 그리고 학대를 받았으니까 한희 선생님은 더더욱 이해가 됐고.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저거는 무서워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서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어른들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른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머리가 너무 커버렸나? 머리가 컸다. 책을 책대로 읽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맞죠. 뭐. 그리고 이 한희 선생님이 결국에 영화 마지막에 마틸다를 입양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되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마틸다 해피해지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선생님이 23살이더라고요. 23살에 이제 애를 입양하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또 한번 이거 맞나? 내가 너무 커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만약에 내가 한희 선생님이다. 이런 결정 하시나요? 안 하죠. 못해요? 큰일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엄마 따라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막으려고 제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입양뿐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단 다른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것 같아요. 입양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맞아요. 저는 저였다면이라고 물어보면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최고의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나의 성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한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입양하는 엔딩이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적절한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호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마틸다는 이 과정에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교장은 같이 무찔렀다면 아직 적대적인 사람이 한 명 더 남아있잖아요. 그쵸, 부모님.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마틸다를 분리를 해놔야 아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멋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안한 마음, 이게 해피엔딩이라고만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뭔가 신데렐라 이야기 끝난 것 같은 느낌? 앞으로의 네. 일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머리가 커버린 저희는 결혼이 시작이다. 네, 그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되기 맞아요.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양을 해서 둘은 가족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끝나지만 사실 가족이 되면 벌어질 또 새로운 일들, 시작되는 일들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결말 보면서. 저는 저였으면 입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희 선생님은 돈이 많잖아요. 맞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재산을 다 이제 자신의 몫으로 돌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양을 했을 때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냥 오두막에 살고 있는 연약한 한희 선생님의 모습으로 얘를 입양했으면 둘은 해피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마틸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둘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일단은 얘를 부모님한테 떨어뜨려 놓는 게 우선이니까 내가 입양을 일단 함으로써 얘를 떨어뜨려 놓고 만약에 나중에 선생님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때 이제 그럼 너에게 이제 떠나갈 길을 주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번 달 주제가 평범했던 내가 이 세계에선 초능력자라니 인 만큼 2부에서는 마틸다가 가진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마틸다가 가지게 된 초능력은 눈으로 어떤 사물을 쳐다보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한마디로 염력을 갖게 되죠. 어릴 때 혹은 이제 지금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능력 탐나세요? 있다면 좋죠. 그쵸. 아 너무 염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염력 가질래 말래 하면 주면 좋죠.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초능력 중에서 저는 이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할 때 염력이 나오진 않지만 준다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받죠. 이런 느낌. 저는 어릴 때 진짜 갖고 싶었어요. 아 염력이 제일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일이라기보다는 이 마틸다의 능력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른이 된 썸머로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전에 누웠는데 그런 불 내 거? 맘대로 끄고 어. 핸드폰 멀리 있는데 보면 그냥 내가 안 가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생기는 걸까요? 갖고 싶어졌어요. 설득력 레전드인데요. 괜찮죠? 왜 너무 막 일할 때도 너 저기서 이거 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커피 만들고 너무 좋다. 일하는데 막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 범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닌가? 이래서 우리한테 안 오나 봐요. 아차. 너무 내가 타락했어. 그러면은 저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나한테 염력이 생긴다면 뭐 사용하고 싶은 데가 있나요? 전 진짜 나쁜 생각을 하는 아이가 봐요.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여기 상상이니까 괜찮아요. 상상은 실제로 자유니까. 괜찮아요? 뭐 어렸을 때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네. 이제 싸운 친구들이 있으면 원래 딱밤 한 대 때리거나 엄마랑 어렸을 때는 많이 싸우니까 엄마를 괴롭히는 데 쓰거나 네, 경찰차 한 대만 불러주세요. 아, 내가 안 했다 이런 발뺌 오. 나쁘지 않을지도. 네오님은 사람한테 쓰고 싶어 하시네요, 이 능력을. 그래야 아니면 좀 좋은 대로 이제 좀 어른이 된 저로서 생각을 하면 당장 릴스 올려야죠. 와우. 야, 그 생각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인플루언서에서 이제 평생 누워서 잘 이제 돈만 쓰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거 너무 좋기만 할까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응당 초능력은 초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로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듯이.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죠. 스타킹에 나올 수 있을 정도. 너무 마술사 같으면 안 되고 스타킹. 그 유리겔라 아저씨의 느낌. 그 정도 선을 지켜서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예요. 실험체가 되지 않을 정도. 메리겔라가 되는 네, 건가요? 그쵸. 저한테 있다면 저도 일단 가볍게 이제 저기 있는 물건 가져고 이런 데 쓸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관여하고 싶은데 나인지 모르게 하고 싶을 때 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저 사람에게 뭐 콜라를 따라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까지 나임을 밝히면서까지 따라주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인간된 도리로서 물잔을 콜라들을 채워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눈으로 쪼르르르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카드를 떨어뜨리는 걸 봤다. 그 정도에. 근데 내가 가서 막 저기요 저 감사해요 스몰톡 뭐 사례 뭐 이런 거 귀찮은데 도움은 주고 싶다. 이럴 때 쓱 들어서 주머니에 딱 이런 거. 그렇게 쓸 것 같은데요. 저도 좋은 생각도 했어요. 저도 진짜 좋은 생각도 했어요. 말을 안 했을 뿐. 그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진짜 생각했는 게 아닌데 원래 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초능력으로나마 뭔가 뭐 다리가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다리 움직이는 거를 직접 보게 해드린다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겠다 싶어서 말 안 했을 뿐 그런 좋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다 했잖아요. 책으로는 지금 봤지만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마틸다가 초능력이 생긴 어떤 계기가 되게 책을 많이 읽고 약간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서 그게 응집돼 있다가 팡 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나도 염력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갑자기 많이 읽는 그런 단기간 독서왕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약간 좋은 긍정적 효과가 아니었나.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아동 소설이니까. 그쵸. 이제 막 다른 테레비를 아이들. 많이 봐서 염력이 생겼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항의가 그쵸. 들어오기 물론 때문에. 책을 읽는 애들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겠지만 최악이다. 맞는 말이네. 비닉빈 부익부였겠지만. 아니에요. 전 영화로 봤기 때문에 예. 어릴 때요? 장르에 다 아 그래서 뮤지컬도 만들고. 그래서 그러네요. 다양하게 했나 봐요. 책 많이 읽으라고. 맞네. 그 결론적으로 염력은 못 얻고 시력은 잃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막 그랬어요. 엄마가 뭐하니? 이러면은 나 염력 얻을 거라고 막 책 많이 읽을 거라고 이러면은 진짜? 막 물건 같은 거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와 대박. 저희 엄마가 그래 계속해라 화이팅 막 이랬어요. 와 진짜 이런 성향은 타고나는 거구나. 상상력을 하는 성향.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읽었거든요. 네. 11살, 12살 네. 이때 읽었는데 오 이런 초능력이 있구나. 있으면 좋겠다. 끝. 나 언제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 진짜요? 저는 어렸을 때 안 읽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읽었으면 이거 책 닫고 물건 한번 째려는 봤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제가 vs 질문을 하나 궁금해서 가져와 봤는데 마틸다처럼 어릴 때부터 비범하게 똑똑한 사람이 되기 대 눈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 생기기. 그러니까 하나는 똑똑은 한데 초능력은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똑똑까진 모르겠지만 평범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거죠. 전자인지 후자인지. 저는 이게 역대급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아싸. 너무 고민돼. 1번, 2번으로 할까요? 아,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1번. 1번 누구예요? 저요. 헐. 2번 누구예요? 저요. 와, 대박. 그래도 갈렸다. 갈렸다. 소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결국 좀 웃기긴 한데 결국 인간의 지향점이 똑바르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틸다처럼 네오님. 어릴 적부터 비범하게 똑똑한 사람 되기?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완성해버렸는데 베스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오님은 아무래도 초능력을 갖게 되면 그쵸, 빠르게 못 살게 비인간적으로. 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범죄자가 될 것 이게 무슨 같은 소리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아니 그것도 솔직히 맞는 것 같은 게 초능력이 있어도 비범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치가 비범하고 똑똑하게 사는 가치가 더 높은데 초능력이 있다고 이 가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똑똑하고 비범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똑부러지게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막 책 한 번 읽고도 막 다 외우고 막 이런 사람? 그것도 그거고 뭔가 마틸다 같은 성격, 강단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봤어요. 그렇죠. 저는 왜 빼미님이 후자를 골랐는지 알아요. 왜죠? 왜냐면 빼미님은 이미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이미 비범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가질 수 있어서? 그쵸. 후자면? 난 이미 가졌는데 뭘 고민해. 그 생각은 안 해봤다. 네, 조언 감사하고요. 제가 한 이유는 저도 똑똑하게 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성적, 뭐 학벌, 뭐 그런 똑똑함 말고, 그러니까 네, 인생의 똑똑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말고 음. 똑똑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그런 사람 보면 저도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떤 선택을 할 때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똑바른지를 너무 잘 알겠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할 때 또는 이제 다른 거를 선택하고 싶을 때 뭔가 이 나의 굳건한 사상이 날 너무 이제 제지를 하니까 그런 괴리가 생길 때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능력이 생김으로써 일단 초능력이 생기면 비범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게 특이하게 그쵸. 특별하고 재미있고 일반적으로 신선하게. 못 살죠. 근데 저는 좀 재미있고 비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의견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가볍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초능력이 좋아서의 느낌이 있는 이유네요.
충격적. 그러니까 초능력이 좋아라기보다는 초능력을 가짐으로써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전자는 좀 갇혀 살 것 같고 나한테 잃을 게 많고 스스로가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까. 근데 후자는 애초에 이제 그런 게 없고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태어난 인생 정말 끝까지 즐기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초능력자의 그 루트가 없으니까. 그쵸. 초능력자로서 코스. 잘함과 그쵸. 못함 이 단계 초능력자 없으니까. 내 맘대로. 내가 정부자 좋네요. 저는 그냥 진짜 초능력이 갖고 싶어서 후자를 아 골랐는데 여기였네요. 순수 초능력이. 어릴 때부터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금도 탐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에게 와라.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초능력을 가지면 내가 뭔가 이 세계 주인공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내가 이 세계에선 초능력자라니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렇게 한 번쯤은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궁금한 게 그거를 밝히실 거예요? 아니요, 안 밝혀요. 그냥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주인공. 네, 전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못 올리고 스타킹 이런 거 못 나가고 기간지러. 이게 무슨 소리죠? 그냥 이제 혼자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안 하나요? 엄마 하나? 한두 명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입이 무겁다 싶으면 그냥 비밀 정도네요. 네, 그쵸. 내 비밀이야 이런 느낌. 스파이더맨도 다 말했는데. 그쵸.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서머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마틸다를 안 읽었다 뿐이지 저 구름빵을 읽고. 그 더 이전에 그게 있었네요. 웃지 마세요. 저 진지합니다. 저는 구름빵은 뮤지컬도 보고 책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봤거든요. 어떻게 네네. 하셨나요? 구름빵을 보고 빵을 먹었어요? 비 오는 날마다 빵 사 먹었는데요. 아. 그게 좀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충한. 근데 그 빵이 계기가 따로 있잖아요. 있잖아요. 구름으로 만든 빵 아니에요? 구름빵?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거 못 상상을 먹으니까. 하면서 그걸 어떻게 막 있으면은 제가 지금도 사 먹고 싶네요. 너무 그게 제 동심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염력을 탐하셨는지 그쵸,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장면들 외에 뭐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초코 케이크 장면은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와우, 식고문, 식폭행. 그치만 해낸다.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영화가 진짜 짱이거든요. 맞아. 그 초코 케이크가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요. 하고. 그래요. 초코해. 진짜. 근데 근데 뭔 뭔 말인지 말인지 알겠다. 알겠다.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초코 범벅. 초코가 거의 까만색이 수준으로. 그리고 그 애기가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양손에 들어가서 막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먹어요. 아유, 힘들었겠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초코 케이크 이름이 마틸다 초코 케이크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어요. 진짜 그 꾸덕한 조각 케이크를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맛있겠다. 근데 진짜 찐한 초코 맛이었어요. 구름빵 집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봐요. 마틸다 초코 케이크도 있는데 제가 할까요? 같이. 같이? 그러면 저희 마틸다 초코도 팔고 구름빵도 팔고. 근데 생가 치로 액만불명의 그 만두 같은 것도 그쵸. 팔고.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요. 좋아요. 좋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썸머님이 이제 잔인한 거 못 본다고 하셨는데 네. 고문의 수위가 좀 높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진짜 고문을 고문처럼 하는 작품인데. 영화 볼 때요? 책 볼 때요? 영화 볼 때요? 무서웠겠는데? 이거 전체 연령가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안 나와요. 뮤지컬 영화는 그 실제로 돌리고 날리고 하잖아요. 진짜요? 아닌가요? 뮤지컬 영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귀를 잡고 돌려서 날릴 수 없잖아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 귀를 잡아 뜯고 이런 게 징그러우신 거 아니에요? 조금 잔인하긴 하죠. 그렇지만 피가 나오진 않으니까. 와,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기괴. 진짜요? 이거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오, 저는 피가 나오면 그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느낌엔 약간 그렇게 봤어요. 이거는 진짜 소설이니까, 페이크니까. 하지만 종이가 손가락에 빈다? 이런 거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 팔이 부러진다?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이번 달 주제가 초능력인 만큼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에 다뤘던 이제 3개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온 초능력 중에 가장 탐나는, 가장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면 하나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뻔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아무래도 염력을 가지고 싶어요. 가장 오랫동안 바라왔던 지금도 것이니.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와라 나에게. 원만한 합의가 될까요? 뭐 원하세요? 저는 맨 처음 영화였던 네. 에에올에 나오는 그 멀티버스 세계관 버스 점프 그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저도예요. 아니 원만한 합의하세요. 왜요? 치트키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초능력이 있을까요? 순간 이동. 순간 이동해서 뭐해요? 아 잠깐만요. 그럼 빼미님은 왜 이게 가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는 좀 부질이 없을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염력은 제한적인 느낌이에요. 되게 그렇잖아. 일단 눈 앞에 있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그걸 가져가. 그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약이 많다 사용에. 너무 소소하다. 너무 소소하다 느낌이고 시간을 돌리는 거는 시간을 돌릴 만큼 뭔가 후회되거나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건데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이고 그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겠지만 작품 컨텐츠에서는 전 사실 현실에서 내가 진짜 바꾸고 싶어서 돌아가도 결과가 과정만 다르지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살린다거나 누구와 헤어지기 싫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라는 게 예를 들어 그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어도 어쨌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그 사람을 못 만나고 이 결과가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5분에 또는 1년에 또는 길면 10년의 행복 느끼자고 그거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시간마저 다 지나가고 원래의 결과로 돌아왔을 때 너무 허탈감이 클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잘 못 살 것 같아서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낭만 있다. 무슨 일이야? 이 낭만적 염세주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세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더 낭만적이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차피 그 버스 점프 능력도 나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내가 보상받겠다. 나로서 살겠다. 나로서 살겠다. 저는 멀티버스는 게임에서 풀장착한 느낌이지 않아요? 아 짱세서?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최고의 아이템을 맞아. 그때 그 순간 적재적소에 슉슉슉 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탑티어 초능력이 아닌가? 물론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골랐고요. 그러면 버스 점프를 위해서 그 엉덩이 네. 저는 사람들 코 깨물고 다니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건 저는 사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갖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는 거 갖고 싶다. 좀 진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10초 전으로 돌리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10초 전으로 돌리는 그런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부였나요? 우리 조이 씨의 뜻에 따라 부질없겠구나. 그 생각의 끝은 결국 부질없겠구나. 여긴 허무주의 아니에요 지금? 허무주의. 에 빠져서 시간 별로 쓸모없다. 약간 이런 염세적이고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라 돌려봤자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진 비슷한가? 거대한 일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10초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뱉을 말 안 뱉었다고 해서 이 상황은 무마되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니 결국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어쨌든 최고 탑티어인 저는 버스 점프를 기괴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그걸 얻고 언젠가 싶습니다. 네오님이 사람 코 깨물고 다니는 거 제가 보면은 아 연마했구나 제가 생각할게요. 지금도 할 수 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틸다 별점 매기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빠밤. 저는 6점. 왜냐면 로얄드 달
맞나요? 로알드 달. 이분이 되게 아동 소설의 권위자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뤘던 것 중에도 있는데 그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어릴 때 마틸다는 그렇게 뭐 그냥 필독 써니까 읽는다 그런 느낌이었고 커서 봤을 때도 내용적으로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거나 울림을 주거나 약간 그렇지는 않았어요. 담담하게 읽었고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여자 아이가 주인이 되는 소설이나 목소리를 가지는 영화가 되게 드문데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감정적인 것도 복잡하게 못하니까 그런 걸 좀 못할 제약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앞세워서 이렇게 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에서 이 소설이 가치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필독 써겠지? 라고 생각해서 6점 드렸습니다. 저는 5점. 큰일 났다. 네. 왜죠? 내려가나요 점점? 그런가 봐요. 하락세네요 오늘. 저는 그냥 무난한 아동 소설 네. 정도.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서 5점입니다. 무난한 거 치고는 저희 성인들도 지금 1시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4점 아니고 5점. 아 좋습니다. 어이쿠. 어이쿠쿠. 들켰다. 어이쿠쿠. 제가 초능력을 써볼게요. 아. 당신이 생각하는 점수는 4점. 4점. 어떻게 알았지? 4점이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영화 에에오를 5점을 줬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아야겠다라는 생각에 4점을 줬고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전형적인 동화. 악역이 악역이고 선한 아이가 선한 아이고 권선징악. 그러니 선한 아이처럼 살아라를 보여주는. 근데 이제 제가 머리가 크다 보니 이 선한 게 선한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악한 게 악한 것만으로 보이지 않으니 이 책이 따르라고 하는 지침이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4점. 좋습니다. 네, 이번 달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온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 재밌는 작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